제75화 소림궁 도사 천봉 1. 숭산은 낙양에서 동남쪽으로 반나절 정도 말을 달리면 도착할 만큼 낙양과 근접해 있다. 높게 솟아오른 두 개의 봉우리를 가진 숭산은 서쪽 산이 소실산이고 동쪽 산이 태실산이다. 최고봉 연천봉은 소실산에 있다. 탕명이 바람처럼 달려 연천봉 정상을 찍고 내려오다 보니 수십 명의 도사가 한 곳으로 몰려가고 있는 게 보였다. 호기심이 생긴 탕명이 얼른 달려갔다. 회색 도포를 두른 도사 뒤를 따르고 있는 쪼만한 동자에게 탕명이 슬쩍 물었다. 친구, 말 좀 물을게. 모두 어디로 가는 거야? 발걸음을 살짝 늦춘 동자가 답했다. 오늘 숭안궁에서 기원제가 있어서 모두 그리 가는 길입니다. 기원제가 뭔데? 동자가 신기하다는 듯 탕명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답했다. 산신에게 복을 비는 제사요. 모르세요? 아, 동자가 누나를 대구르르 굴리더니 탕명에게 소곤댔다. 복을 빌고 만난 음식들도 먹을 수 있으니 일거한득 입지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니까 생각 있으면 저를 따라오세요. 누구나 가도 된다고? 네, 누구나. 동자가 한 차례 고개를 끄덕이더니 가던 길을 재촉했다.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오느라 밥대를 놓친 탕명이 본능적으로 동자의 뒤를 따랐다. 동자와 도사들을 따라 1시경쯤 가니 멋진 도관 하나가 탕명의 눈에 들어왔다. 숭안궁. 우와, 탕명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무당파의 거대한 자소궁을 구경했던 탕명이다. 그런데 이 숭안궁은 자소궁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것이 또 다른 매력이 있었다. 높디 높은 산자락에 이처럼 아름답고 화려한 도관이 있을 줄 탕명은 상상도 못했다. 탕명이 입을 쩍 벌리고 있는데 동자가 탕명의 옆구리를 슬쩍 찔렀다. 기원제가 끝나면 저기 서쪽 문으로 들어가세요. 저기서 만난 음식을 실컷 먹을 수 있습니다. 초면에 자신의 뱃속 사정까지 살펴주니 탕명은 동자가 고마울 뿐이다. 고마워. 뭘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요. 나이답지 않게 듬직하고 의젓한 동자가 씩 웃더니 회색 도포를 입은 도사를 따라 어디론가 사라졌다. 잠시 주변을 둘러보는 사이 그 많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숭안궁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탕명은 수백 명의 사람이 모여 기껏 산신에게 복을 비는 행위가 왠지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다. 산신에게 빌면 소원이 이루어지나? 그럼 나도 산신에게 빌면 어머니 복수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복수는 사람이 하는 것인데 어찌 산신이 해결해 줄 수 있겠는가? 하긴 내가 상관할 일은 아니지. 온 김에 밥이나 얻어먹고 가야겠다. 탕명이 슬렁슬렁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어서 기원제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힘찬 북소리가 기원제의 시작을 알렸다. 소원을 비는 행위가 쓸데없는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혼자 덩그러니 남자 숭안궁 안에서 진행 중인 기원제가 어찌 진행될지 궁금하긴 했다. 기원제? 여기까지 왔으니 기원제가 뭔지 구경이나 하자. 호기심이 동한 탕명이 사람들 틈을 비집고 재단이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 여기저기서 떠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왔다. 탕명이 들어보니 숭산에는 모두 72개 산봉우리가 있단다. 봉우리마다 도관이 하나씩 있을 정도로 숭산 전체가 도관들로 넘쳐나고 있다 했다. 징소리가 한 번 울리자 푸른 도포를 입은 도사 하나가 제단 위에 올라섰다. 숭안궁에서 치러지는 기원제이니 당연히 숭안궁 도사일 것이다. 헛기침을 한 번 한 숭안궁 도사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자 입을 뗐다. 여러분, 저는 숭안궁 도사 만주라 합니다. 제가 제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숭안궁에는 도사들만 온 것이 아니었다. 낙양에서 방귀 좀 뀌는 사람들이 고급 옷을 차려입고 기원제의 복을 빌러왔다. 만주는 오늘 두둑한 은자를 내놓은 낙양 부자들의 복을 빌어주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호응하자 만주가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만주는 자목 근엄한 표정으로 산신에게 바치는 제문을 펼쳐들었다. 숭산의 하늘은 아득하고 고요함으로 광대하니
산신의 도가 두루 미치어 그 영험함으로 만물을 하나 되게 한다. 만주가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다시 제문을 읽기 시작했다. 숭산의 땅은 하늘의 기운을 모아서 성대하니 산신의 도가 두루 미치어 그 영험함으로 만물을 하나 되게 할지어다. 이렇게 한참 동안 제문을 읽어가던 만주가 자손만대 번영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로 제문 읽기를 마쳤다. 훗. 탕명은 순간 코웃음을 쳤다. 자식도 낳지 않는 도사들이 자손들의 번영을 기원하니 어찌 웃기지 않겠는가. 잘 나가다 생뚱맞은 소리로 제문을 마친 만주가 제문을 제단 한쪽에 내려놓자 동자 하나가 작은 제문이 수북이 쌓인 쟁반을 들고 나타났다. 만주는 동자가 건네주는 제문을 하나씩 펼쳐들고 호명했다. 그러자 참석한 여러 도관의 도사들이 한 명씩 제단 앞으로 나왔다. 정양궁 청양자, 안락궁 낙송, 호명된 도사들은 자신들이 바친 제문을 다시 받아 제단에 하나씩 걸었다. 도사들을 부르는 만주의 외침은 끝도 없이 계속되었다. 도관의 이름과 참석한 도사의 이름은 얼추 70개쯤 되는 듯 했다. 어휴, 무슨 도관이 이렇게나 많아? 기원제가 끝나야 탕명은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다. 지루함을 느낀 탕명이 기지개를 켰다. 그때였다. 탕명의 귀에 낯익은 이름 하나가 들려왔다. 소림궁 천봉. 어라? 분명 소림궁이라 했다. 탕명의 시선이 제단으로 올라가는 소림궁 도사에게 집중됐다. 소림궁 도사는 30대 중반의 허름한 회색 도포를 입고 있다. 여느 도사와 별다를 것이 없었는데 소림궁 도사가 제문을 받아들자 이전 도사들과는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소림궁 도사는 제단 앞에서 무엇을 찾는지 우왕좌왕하며 갈피를 못 잡는 것이었다. 사실 각 도관은 도관마다 제문을 걸 곳이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 소림궁 도사는 제문을 받아들고 아무리 찾아봐도 제단에 소림궁이란 이름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기원제를 주관하던 만주가 짐짓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소림궁 도사에게 말했다. 허허, 우리가 실수했나 보군. 소림궁에 제문은 걸 곳이 없네 그려. 그러자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런! 소림궁은 제문을 걸 데가 없나 보네. 쯧쯧. 소림궁은 사실 소림사라고 해야 하지 않는가? 도관에서 연불 외우는 소리만 들린다던데? 그러게 도교의 성지인 숭산에서 대체 못하는 짓이람. 소림궁은 기원제 때마다 재물은 안 바치고 재문만 건다네. 그게 민폐가 아니고 뭐겠는가? 그럼 혹시 숭안궁에서 일부러 소림궁 자리를 안 만들어 놓은 거 아냐? 크크크. 그럴 수도 있겠구먼.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저 우연히 발생한 일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누군가 소림궁을 비하하며 낄낄거리자 공감한다는 듯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다.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는 소림궁 도사에게 누군가 소리쳤다. 천봉, 제문은 그만두고 연불이나 한번 외우고 내려오시게. 아미타불. 급기야 누군가 연불을 외우자 사람들은 천봉을 비웃고 조롱했다. 보고 있던 탕명은 분통이 터졌다. 이것들이 인제분이 다 한통속이잖아. 상황이 이 지경이 되면 누구나 화를 낼 법도 했다. 하지만 소림궁 도사의 표정은 평온했다. 그저 뒤통수를 극적인 소림궁 도사는 오히려 희죽 웃고 있었다. 저거 바보 아냐? 탕명은 속없이 웃고 있는 소림궁 도사의 행동에 분통이 터졌다. 탕명이 씩씩거리고 있는데 소림궁 도사 천봉이 제문을 들고 제단 중앙에 섰다. 그러더니 갑자기 사람들 쪽으로 몸을 획 돌렸다. 그러자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어쩌려는 거지? 탕명이 유심히 소림궁 도사를 지켜보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소림궁 도사 천봉이 제문을 손바닥에 올려놓더니 우렁찬 기합을 외쳤다. 그러자 손바닥 위에 놓여있던 제문이 살짝 공중으로 부양했다. 우와! 크크. 천봉이 마술을 부리는 거야? 마술은 무슨. 그저 속임수를 부리는 거겠지. 아무튼 엉뚱한 친구라니까.
사람들은 해괴한 볼거리에 신이 나서 수군거렸다. 그러나 탕명이 보기에는 별로 신기한 광경이 아니었다. 소림궁 도사가 무공을 좀 하네. 아미파가 세운 소림궁이니 소림궁 도사가 무공을 하는 것은 이상한 일도 아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자 천봉이 제단 앞에 놓여있던 촛불을 들어 제문에 불을 붙였다. 손바닥에 올려진 제문은 순식간에 훨훨 타올랐다. 다른 도관들은 좋은 나무판이나 고급 양피지에 제문을 써왔다. 반면에 소림궁의 제문은 얇은 나무 껍질에 적혀 있었다. 워낙 얇은 나무 껍질이었고 바짝 말라 있었기에 촛불을 대자 화르르 타올랐던 것이다. 걸 곳이 없다고 하니 아예 불태워버리는 것인가? 탕명은 소림궁 도사의 행동이 엉뚱하다고 생각됐지만 어찌 보면 화끈한 게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천봉의 손바닥에서 타오른 제문은 순식간에 한 줌의 재로 바뀌었다. 거기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천봉 도사가 갑자기 희한한 행동을 했다. 천봉이 손바닥에 남겨진 한 줌의 재를 손바닥으로 잘 비비더니 세수라도 하듯 얼굴에 발라버렸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향해 바보처럼 웃는 게 아닌가. 헉! 천봉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에 탕명은 크게 실망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곧이어 사람들이 손뼉을 치며 박장대소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탕명은 자신이 창피를 당한 듯 얼굴이 화끈거리며 달아올랐다. 하지만 천봉은 뭐가 좋은지 그저 해맑게 웃었다. 얼굴이 온통 거먹게 변해 하얀 이가 도드라져 보였다. 탕명은 소림궁을 자신과 한 식구라 생각하여 숭산에 왔다. 그런데 숭산에서 소림궁은 비웃음의 대상이었다. 소림궁을 대표해서 참석한 도사는 엉뚱한 짓을 하며 사람들의 조롱을 자초했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정작 당사자인 소림궁 도사는 사람들의 조롱을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었다. 대체 왜 저래? 더는 지켜볼 수 없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 탕명은 그대로 뒤돌아 나왔다. 숭안궁을 빠져나오려던 탕명이 멈춰섰다. 기다린 것이 아깝다.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밥은 먹고 가자. 1시경쯤 지나자 다시 북소리가 울렸다. 드디어 기원제가 끝난 것이다. 탕명처럼 제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숭안궁을 빠져나왔다. 탕명이 서문을 향해 돌아서니 사내와 동자 하나가 쏜살같이 서문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헉! 천봉이었다. 소림궁 도사 천봉이 해맑은 얼굴을 하고 서쪽 문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천봉 옆에는 동자 하나가 나란히 달리고 있었다. 탕명에게 맛난 음식을 먹을 방법을 알려주던 바로 그 동자였다. 그럼 저 동자가 소림궁 동자였어? 탕명의 얼굴이 다시 붉어졌다. 어찌 저럴 수가? 사실 탕명은 남이 자신을 어찌 보던 개의치 않고 살았다. 하지만 소림궁 도사 천봉과 동자의 행동은 일반적인 차원을 넘어섰다. 바람처럼 천봉과 동자가 서문 안으로 사라졌다. 탕명은 왠지 눈치가 보였기에 꽤 많은 사람이 서쪽 문으로 들어가고 나서야 천천히 서쪽 문을 넘어섰다. 역시 동자 말대로였다. 맛있는 음식 냄새가 허기진 탕명의 뱃속을 자극하자 뱃속에서 고동이 울렸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탕명 한 명 끼어들어도 전혀 티가 나지 않아 보였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76화 소림궁 도사 천봉 2. 탕명은 소실산 연천봉에 올랐다가 우연히 만난 동자의 말을 듣고 숭안궁 기원제를 구경했다. 물론 탕명의 목적은 공짜 음식에 있었다. 드디어 기원제는 끝이 났고 이제 빈속을 채울 시간이 되었다. 기다린 보람이 있군. 기대했던 것보다 음식들은 기름지고 고급졌다. 확실히 낙양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숭안궁은 뭐가 달라도 달랐다. 탕명이 자리를 찾기 위해 눈을 돌리다가 한쪽에서 개걸스럽게 먹고 있는 천봉과 동자를 발견했다. 탕명이 눈살을 찌푸렸다. 머리를 설레설레 저은 탕명은 되도록 두 사람과 멀찍이 떨어져 앉았다.
사람들 틈에 끼어 앉으니 탕명 앞에 음식이 한 상 차려졌다. 웬 떡이냐? 맛있다. 역시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했다. 숭안궁 전각이 휘황찬란한 것을 보고 탕명은 일찍이 이럴 줄 알아봤다. 탕명이 허겁지겁 배를 채우고 있는데 한 무리의 도사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맨 앞에 서 있는 도사는 기원제를 주관했던 숭안궁 도사 만주였고 만주 옆에는 검을 찬 젊은 사내가 거만한 표정으로 걸어왔다. 그리고 두 사람 주변으로 여러 도사가 뒤따라 들어왔다. 만주가 젊은 사내에게 말했다. 대사형께서 숭안궁 기원제에 참석해 주시니 영광입니다. 젊은 사내는 숭산파 대사형 백사홍이었다. 백사홍은 얼마 전 정식으로 대사형이 됐다. 백사홍은 자신보다 한참이나 연장자인 만주에게 거만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하하. 별 말씀을. 숭산에서 벌어지는 일에 어찌 숭산파가 모른 척하겠소이까? 내 여러분들에게 인사도 드리고 숭산파의 발전도 빌어보려고 왔소이다. 숭산파. 무당에는 무당파가 있고 화산에는 화산파가 있다. 여기는 숭산이니 당연히 숭산파가 있을 것이다. 탕명은 저옹과 싸웠던 종남파에 관해서도 몰랐었다. 숭산파도 금시초문이다. 탕명이 숭산파라는 낯선 말에 귀를 쫑긋 세웠다. 적당한 자리를 찾던 만주가 천봉을 발견하고는 천봉이 앉아있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쯧쯧. 천봉. 거 얼굴은 좀 씻고 먹게나. 음식이 어디 도망이라도 가는가? 만주의 말에 만주를 따르던 도사들이 킥킥거렸다. 소림궁에서는 밥도 안 주나? 공짜라고 너무 먹는군. 날 잡았네. 날 잡았어. 고개를 받고 우걱우걱 먹던 천봉이 고개를 들고는 희죽 웃었다. 만주 도사. 이제 오십니까? 음식은 있을 때 먹어야죠. 언제 소림궁에 한번 오십시오. 제가 소림궁 특식인 얼큰국수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천봉의 표정은 자못 자신만만했지만 만주는 시큰둥했다. 훗. 소림궁에 어디 변변한 음식이 있겠는가? 천봉이 희죽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긴 숭안궁 도사께서 소림궁 음식이 입에 맞을 리가 없겠군요. 내공이 깊은 탕명이다. 듣고 싶지 않은 만주와 천봉의 대화가 그대로 탕명의 귀에 꽂혔다. 아씨, 저 도사는 속도 없나? 뭐가 좋다고 저리 웃는 거야? 소림궁은 아미파와 어머니의 사부 선우무도가 힘을 모아 세웠다고 했다. 그렇기에 탕명은 마음속으로 이미 소림궁과는 한편이라 생각했기에 천봉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다. 탕명이 못마땅하여 소림궁 도사를 째려보았다. 탕명이 어찌 보던 소림궁 도사는 그저 희죽 웃고 있었다. 만주가 천봉을 비웃으며 지나쳐 가려는데 대사형 백사홍이 천봉에게로 한 걸음 나서며 폭권을 취했다. 저는 숭산파 백사홍이라 합니다. 천봉 도사, 저의 큰형님이신 백일홍을 아시지요? 백사홍이 폭권을 취하는 자세나 건네는 말은 정중했지만 표정은 그렇지 않았다. 어라? 탕명이 보기에 백사홍이 좋은 뜻을 품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찬찬히 보니 천봉을 향한 백사홍의 얼굴에 옅은 살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 천봉이 어찌 백사홍이 누군지 모르겠는가. 상대가 자신에게 상당한 적의를 보이자 바보처럼 희죽거리던 얼굴빛을 고치고는 일어나 폭권을 취했다. 돌아가신 백대사형을 어찌 모르겠소이까? 지금도 큰 형님의 일은 무척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백사홍의 태도는 도전적이었고 천봉의 태도는 수세적이었다. 그런데 천봉이 왜 백사홍에게 마치 죄를 지은 듯 말하는 것일까? 17년 전이었다. 소림파 장문 선우 무도가 제자들을 이끌고 요동 모용세가에 머물 때였다. 그러던 어느 날 요동 모용세가에 미친 살인마가 들이닥쳤다. 바로 모용세가의 이단아이자 살인귀 모용각이었다. 그날 밤 미친 듯 휘둘러대는 살인마 모용각의 장에 맞아 대사형 상춘과 천봉이 크게 다쳤다. 모용각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은 천봉은 사부의 허락을 얻어 요양차 소림궁으로 돌아왔다.
모용각 또한 선우 무도의 추적을 피해 간신히 목숨을 건져 중원으로 도망쳤다. 선우 무도에게 쫓기던 모용각이었지만 살인귀 모용각은 도처에 살인의 흔적을 남겼다. 그렇게 중원을 피로 물들이던 모용각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숭산에 숨어들었다. 선우 무도와 관련이 있는 소림궁 사람들을 화풀이 대상으로 정했던 것이다. 그런데 M1 사람이 피해를 보았다. 막상 숭산에 왔으나 소림궁 사람들이 보이지 않자 모용각은 엉뚱하게도 숭산파로 발걸음을 옮겼다. 마공에 물들어 물불 안 가리던 모용각이었다. 숭산파에 침입한 모용각은 자신을 제지하던 숭산파 대사형 백일홍에게 무자비한 쌍장을 휘둘러 쳐 죽였다. 너무도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 일로 숭산파 장문 준행선은 모든 제자를 이끌고 애제자 백일홍의 원수를 갚기 위해 모용각을 추격했었다. 지금의 대사형인 백사홍은 그 당시 고작 12살의 어린아이였다. 큰형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저 들은 얘기가 전부일 뿐 자신이 직접 본 것은 아니었다. 중요한 건 자신을 아껴주던 큰형 백일홍이 날벼락을 맞아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이고 그 일에 소림궁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장성하면서 늘 소림궁에 화풀이하고 싶었던 백사홍이었다. 그러나 장문 준행선은 분명히 선을 그었다. 백일홍의 죽음에 대해 소림궁에 어떤 해코지도 하지 말 것을 명했던 것이다. 10여 년간 품었던 노기를 억지로 누르고 있는 듯 백사홍의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었다. 백사홍은 늘 소림궁을 찾아가 화풀이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 장문 준행선이 그만 일이라 맘대로 할 수 없었는데 오늘 우연히도 소림궁 도사를 만나게 된 것이다. 백사홍은 천봉에 대해 알고 있었다. 천봉이 소림궁에 남은 유일한 선우 무도의 제자라는 것을, 이자가 바로 자신이 화풀이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라는 것을. 백사홍은 작심한 듯 자신보다 6살이 많은 천봉을 노려보았다. 천봉 도사, 지금 유감이라 했소이까? 백사홍이 뜬금없이 천봉에게 도발하자 만주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백사홍이 오늘 왜 이러는 것이지? 까마득한 옛날 일을 들춰 화풀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천봉이 비록 별 볼 일 없는 소림궁 도사라지만 그래도 숭앙궁의 손님이 아니던가? 그저 사람 좋은 천봉을 골려주려던 만주였다. 그런데 일이 요상하게 돌아가자 주인된 처지에서 가만히 있을 순 없었다. 만주가 백사홍을 보며 너스레를 떨었다. 대사형, 숭산에서 그 일을 안타까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미치광이 모용각은 소림파 장문이 처단했다지요. 천봉이 백사홍을 보며 합장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백대사형의 극락왕생을 빌 뿐입니다. 만주의 체면을 봐서 그만할 만도 했지만 백사홍은 멈추지 않았다. 천봉 도사, 내 듣기로 소림파 장문 선우무도의 무공이 그리 대단하다지요? 천봉 도사께서는 선우무도의 제자이시죠? 오늘 여기 계신 사람들에게 소림파 무공이 어떤 것인지 조금 보여주시겠소이까? 백사홍이 대놓고 도발하자 만주의 얼굴이 벌겋게 물들었다. 오늘 행사의 주인인 자신이 원만하게 중재에 나섰는데도 백사홍은 막무가내였다. 이 정도면 숭앙궁의 체면은 안중에도 없고 막가자는 것이었다. 천봉이 난처한 표정을 짓자 소림궁 동자 장원이 머리를 꼿꼿이 세웠다. 우리는 그저 기원제에 참석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 사람을 핍박하는 거죠? 백사홍이 비릿하게 웃으며 엄지를 치켜들었다. 하하하. 그래도 소림궁 동자는 기세가 넘치는구나. 너도 소림파 무공을 할 줄 아느냐? 그럼 너라도 한번 해볼 테냐? 그것도 좋겠군. 저 동자의 기세가 천봉보다 낫군. 사람들은 비겁한 천봉이 어린 동자를 내세웠다며 킥킥거렸다. 백사홍이 눈짓하자 숭산파 제자 하나가 앞으로 나서며 어깨를 쭉 폈다. 자, 이 어르신이 소림파를 상대해주마. 내 어린 너에게 주먹을 쓸 수는 없으니 어디 내가 힘껏 쳐보거라. 사실 소림궁을 책임지고 있는 수양과 장극은 모두 무인 출신이었다. 아미파 수양은 말할 것도 없고 장극의 무공은 숭산파 대사형 정도로는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장극이 소림궁을 떠나 세상을 주유한 지 10년이 넘었다는 것이고
불심이 깊은 수양은 좀처럼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씨, 어린 장원이 분을 못 이겨 씩씩거리자 결국 천봉이 나섰다. 과거 소림궁이 숭산에 자리 잡는 과정에서 숭산파와 한 차례 분쟁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 이후 지금까지 잘 지내왔소이다. 하나, 그대가 마음에 맺힌 게 있다면 그대의 가르침을 받아보겠소. 천봉이 나서자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생겼다는 듯 여기저기서 한마디씩 거들었다. 천봉 도사가 소림파 제자였다는 소문이 사실이었나 봐. 뭐라? 천봉이 무공을 안다고? 허, 저 헐랭이 천봉이 정말 소문처럼 무공을 할 줄 안다는 말인가? 소림파 장문의 무공이 무당 장문을 능가했다더군. 에이, 그럴 리가. 소란을 피하려 중재하려던 만주도 천봉이 나서자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싸움을 말리려 했는데 스스로 나섰으니 만주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 거참, 천봉 이자가 어쩌려는 것이지? 살짝 걱정은 됐으나 어쩌겠는가. 이참에 천봉의 진면목을 보고 싶었던 만주는 주위 사람들을 뒤로 몇 보씩 물렸다. 그러자 천봉과 백사홍 두 사람이 움직일 만한 공간이 생겼다. 와, 구경거리가 생겼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다는 불구경 다음으로 재밌는 구경이 싸움 구경이다. 판이 벌어졌는데 탕명이 어찌 빠질 수 있겠는가. 탕명도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봉과 백사홍의 싸움을 보러 다가섰다. 천봉의 나이가 6살이 많다. 하지만 숭산에서의 명성은 숭산파 대사형 백사홍이 압도적 우위에 있었다. 물론 사람들은 천봉이 이길 거라는 상상은 하지도 않았다. 다만 늘 우습게 보았던 천봉이 감히 백사홍을 상대로 맞서는 짓이 그저 신기하고 충격적이었다. 드디어 백사홍이 기회를 잡았다. 상대를 죽일 순 없더라도 호되게 맛을 보여줘야 직성이 풀릴 것이다. 백사홍이 검을 풀어 사제에게 건넸다. 죽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자신의 아량을 보인 것이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